특수 모멘트 구조는 굉장히 덕타일하다. 이 덕타일을 하게 되려면요, 이 접합부에서 굉장히 모멘트를 아주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OMF의 접합 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OMF,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요 정도를 OM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ially restrained. 즉, 이 기둥과 보의 접합 부분이 완전 강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를 완전히 전달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OMF의 특징이고요. 그 OMF가 우리가 형성하는,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은 0.01 레디안에 그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MF는 약진 지역 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MF는 여기가 완전 강접합이죠. 그래서 아주 강접합으로 fully restrained이다. 그래서 FR 이렇게 씁니다. fully restrained. 아까 얘기한 그 OMF는 partially restrained이다. PR 이렇게 쓰죠. fully restrained, partially restrained. 다시 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제 이중 골조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중 골조죠. 그죠? 이중 골조를 하면 우리가 전단벽이나 브레이스, 그렇죠? 철골이면은 이제 브레이스, 콘크리트면 전단벽. 이제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라멘 구조, 라멘 프레임이랑 이제 접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라멘 프레임은 전단력, 지진력의 25%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75%는 우리가 브레이스나 전단벽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크죠. 그렇지 않으면 작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중골조는 중간골조하고도 쓰일 수가 있죠. 중간골조는 좀 작죠. 아무래도 비탄성에 의해서 하중을 얘보다는 이제 덜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MF랑도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뭐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코드에서 허용하는 구조 시스템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선정하는 구조 시스템은 반드시 이 중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없더라도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그런 구조 시스템과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설계 개수들을 픽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요. 이중골조 있죠? 이중골조는 모멘트 골조가 25% 이상 담당을 하라. 나머지는 이제 전단벽이 담당을 하라. 그러면 이제 골조 시스템 이게 이제 이중골조죠, 그죠? 75%, 25%. 예, 얘가 이중골조 시스템이랑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골조는 100% 전단벽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반응 수정 개수,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변이 증폭 개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상부 부분이 완전 고정된 별도의 구조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얻어진 그 고유주기를 우리가 T0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제가 드린 뭐 공식이나 여러분이 마이다스에서 구한 공식이나 해서 구한 식이나 해서 구해진 그 주기가 이제 10%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코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모드 쉐입이 평면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스트 웨스트, 하나는 노스 사우스. 그 두 직각 방향에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수직축으로 갖는 트위스트,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트위스팅 모드, 그리고 투 호라이즌털 모드가 반드시 우리가 모델링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95% 이상 질량 참여율이 에너지가 95% 이상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코드에서는 이제 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컴퓨터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꼭 90%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95% 정도 해서 전체 5% 정도만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개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가 초고층을 설계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동적 해석이죠. 동적 해석. 동적 해석을 이용하는데요. 이 동적 해석이 맞느냐?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리스폰스 스펙트럼, 우리가 넣어주는 리스폰스 스펙트럼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뭐 원인이 있고 다른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 마이다스에서 하는 동적 해석이 반드시 맞다 또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적 해석의 결과를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됐습니다면은 정적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간단한 구조물은 정적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등가라 말을 붙이죠. equivalent static analysis 그랬어요. 이 정적 해석은 이제 우리가 수계산으로 지진하중을 구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계산으로 각 층에 분배를 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프를 보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요. 근데 이 등가 정적에서도 우리가 뭘 구하죠? 그렇죠. CS를 가지고, CS는 뭐라 그랬죠? CS는 우리가 건물 중량의 퍼센티지, 즉 건물 중량의 퍼센티지로 표현되는 지진력, 지진 횡력 또는 밑면 전단력, 베이스 시어, 밑면 전단력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베이스 시어, 이 베이스 시어를 우리가 정적인 베이스 시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V라고 그러죠. V. 그리고 이 동적 베이스 시어, 다이나믹 해석에서 마이다스가 준 베이스 시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 T라고 부르습니다. T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T. V.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동적 해석이 상당히 아주 정밀한 해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베이스 시어, 즉 전체 지진이 주는 횡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동쪽에서 나온 VT가 꼭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구할 때 상당한 가정사항들이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는 좀 러프하지만은 많은 가정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지진 중량, 건물 중량의 몇 %로 계산하는 그 아주 간단식이 오히려 밑면 전단력, 지진력 입장에서 보면 더 안전할 수가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많은 가정을 가하지 않고 구한 정적 해석용 밑면 지진 전단력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코드에서 그 논리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이 정적 해석에서 구한 베이스 시어는 동적 해석에서 구한 베이스 시어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한동안 이용되어 오다가 너무 엄격하다. 그런 이제 이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80,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 85%만 우리가 구합시다. 85%만 추합시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정적 해석, 등가 정적 해석에서 구한 밑면 지진 전단력 또는 밑면 전단력.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베이스 시어 이렇게 사이즈믹이란 말 뭐 써도 되고요. 사이즈믹 베이스 시어 밑면 전단력 지진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진력. 그 지진력의 85%보다 동적 해석에서도 나온 그 베이스 시어는 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작을 때는 그 비율만큼 우리가 곱해줘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우리가 동적 해석을 유발시키는 리스폰스 스펙트럼에 곱해줘야 됩니다. 스케일 업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케일 팩터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스케일 업 팩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올려주는 개수죠. 올려주는 개수. 그러면 스케일 다운 팩터는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얘가 만일에 얘가 컸다. 동적 해석이 컸다. 그러면 이 동기에 맞게 내려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동적 해석에서 나온 밑면 전단력이 작을 경우에만 올려주는 거죠. 얘가 크게 나오면 큰 대로 쓰는 겁니다. 예? 내려주는 거는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스케일 업 팩터만 존재하고 스케일 다운 팩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마이더스가 동적 해석을 구해 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계산으로 동적 해석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방법 간단하죠. 뭐 식맥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그 85%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업 팩터가 발생하면요. 마이더스에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에 입력하는 칸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진 설계 범주 C 굉장히 아주 엄격한 설계 범주죠. 우리가 A, B, C가 있는데요. A, B는 뭐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에 대해서는 이제 한쪽 방향의 지진 하중이 100%를 입력을 시키면요. 다른 방향으로는 반드시 30%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100대 30 뭐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이더스 매뉴얼에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이더스 매뉴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 방향을 메인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는 30%를 넣어서 그리고 절대값을 합하여 구하되 두 조합 중 큰 값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서 마이더스가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D도 이제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나 D 경우에는 우리가 100대 30의 규칙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